마오쩌둥,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재앙의 시작인가? 중국 근현대사는 한편의 거대한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담과 비극, 그리고 파격적인 반전이 모두 녹아있죠. 베이징 천안문 광장, 그 중심에는 한 남자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수천만 명을 기아로 몰아넣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던 인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남자,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중국을 만든 피와 땀, 그리고 광기의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국공내전 중 국민당군에 포위된 공산당의 절체절명 위기, 대장정 12,500km의 죽음의 행군.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당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대장정은 패배를 승리의 신화로 바꾼 368일을 말합니다. 1934년 10월 국민혁명군의 제5차 초공작전을 견디지 못한 중국 공산당이 기존의 근거지였던 중국 동남부의 장시성을 떠나 약 1년에 걸쳐 중국 서북부 산시성으로 근거지를 이동한 사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오쩌둥이라는 종교가 탄생하는 과정이었죠. 마오쩌둥은 제1차 5개년 계획 1953년부터 1957년에 이어 대약진운동 1958년부터 1962년, 즉 제2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오쩌둥의 중국을 크게 후퇴시킨 대실책으로 평가받으며 문화대혁명과 함께 중국 전체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먼저 제4의 운동을 실시합니다. 모기, 파리, 들쥐, 참새, 즉 이 네 가지의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운동.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동물과의 전쟁입니다. 참새가 곡식을 축낸다는 이유로 온 국민이 냄비와 대야를 두드리며 참새를 쉬지 못하게 날게 했습니다. 결국 참새들은 지쳐서 추락사했죠. 하루에만 수백만 마리의 참새가 죽어나갔습니다. 상하이 한 차례 전투에서 참새 136만 7,440마리, 파리 약 48.7톤, 쥐 93만 마리, 바퀴벌레 1.2톤이 보고됐습니다. 1958년 한 해에만 참새 약 2억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천적이 없어진 메뚜기와 해충들이 창궐했습니다. 이들은 참새가 먹던 곡식보다 수십 배나 많은 작물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수확량은 바닥을 쳤고 이는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인류 최악의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소련에서 참새를 수입해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토법고로 투프 아가올루, 전통적인 기술로 만든 키 큰 용광로. 마오쩌둥은 영국을 15년 안에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철강이었죠. 광기의 현장, 전문적인 제철소 대신 마을마다 진흙으로 만든 조잡한 용광로, 즉 토법고로를 세우게 했습니다. 농민들은 철을 만들 델감을 구하기 위해 산의 나무를 다 베어냈고 철광석이 없자 멀쩡한 농기구, 솥단지, 심지어 대문고리까지 떼어다 녹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산업용 강철이 아니라 불순물이 가득 섞여 부서지기 쉬운 똥철, 선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녹여버린 탓에 정작 농사지을 도구가 사라졌고 숲이 사라져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지는 등 대기근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화대혁명 1966년에서 1976년을 알아봅시다. 모든 것을 파괴하라.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밀려난 마오의 권력 탈환극, 홍위병,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조직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대중운동의 공산주의자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스승을 때리고 부모를 고발하며 유교 전통과 지식인을 말살, 중국의 정신적 자산은 불탔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비판제일주의 아래 중국은 10년의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마침내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그의 부인 장칭을 포함한 4인방은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의 후계자였던 화고펑과 예제닝 장군은 군대를 동원해 마오 사후 한 달도 안 되어 이들을 전격 체포합니다. 4인방이 잡혔다는 소식에 베이징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10년의 암흑기가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죠. 이후 이들은 공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 후에 무기징역의 감형을 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덩샤오핑의 실각과 재등장, 오뚜기 외교관. 덩샤오핑은 역사상 유례없는 2번 쓰러지고 3번 일어난 인물입니다. 1차 실각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자로 몰려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하며 유배 생활을 합니다. 아들이 홍위병에게 고초를 겪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복수를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재등장 1973년 행정 능력이 절실했던 저우올라이 총리의 도움으로 부총리로 복귀합니다. 2차 실각 1976년 저우올라이 사망 후 4인방의 견제로 다시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최종 승리 1977년 마오쩌둥 사후 군부와 원로들의 지지를 얻어 복귀한 그는 화거펑을 밀어내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그는 이념보다 실질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개혁 개방의 기치를 올리며 현대 중국의 기틀을 닦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과 류샤오치의 실용주의 노선이 부활합니다.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데올로기보다 배불리 먹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문을 열고 자본주의라는 엔진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오쩌둥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1950년대 1차 5개년 계획 1953년에부터 1957년대에 9.3%, 1963년에서 1966년도에 두 자릿수대 고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있고 1969년과 1970년에도 1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약진운동으로 1960년과 1961년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7%를 기록하면서 1950년대 초중반에 이룩했던 경제성장의 성과를 싸그리 까먹었고 이후로 류사오치의 주도하에서 4년 연속 1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1966년도에 문화대혁명이 터지고 나서는 사회혼란으로 1967년과 1968년 2년에 걸쳐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5.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사는 그를 독재자라 부르지만 중국은 그를 국부라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중국인들의 복잡한 민족주의에 있습니다. 왜 중국인은 마오쩌둥을 여전히 추앙하는가? 나라를 경제적, 사회적 파멸로 몰아넣었던 마오쩌둥이 여전히 국부 거fu 대접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세뇌 교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 자존심의 회복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이전에 중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게 유린당하던 아시아의 병자였습니다. 마오쩌둥은 분열되었던 대륙을 통일하고 외세의 간섭을 물리쳐 중국인이 일어섰다는 선언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중국인들에게 그는 경제적 실패자이기 이전에 굴욕의 역사를 끝낸 민족적 영웅입니다. 둘째, 당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마오쩌둥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부정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근거와 명분이 바로 마오쩌둥의 혁명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을 평가할 때 07과 30 치고 싼, 즉 027이고 과오가 3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마오를 적당히 비판하면서도 체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셋째, 종교적 숭배와 향수입니다. 대기근과 문화대혁명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마오는 강력한 중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또한 급격한 자본주의화로 인한 빈부격차에 피로감을 느끼는 하층민들에게 마오 시대의 평등, 비록 가난했을지언정은 일종의 노스텔지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